착하면 딱, 척하면 딱 이런 게 안 되나? 안 돼요. 딱 보면 착. 제가 그런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어. 이 더듬이가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어. 여기 이쪽으로도 발달해 있고 저쪽으로도 발달해 있고 저쪽으로도 발달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컸는데요? 눈치 많이 봐야 되는 환경들 있잖아요. 전학을 많이 다녔대. 전학도 많이 다녔고 집에서도 그렇고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하나 딸을 원하나 이것부터 눈치 보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아들이구나 하고 깎고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너무너무 눈치를 피곤해. 보니까. 전학을 많이 다녔구나. 전학을 많이 그 얘기 한번 들었는데 진짜 저는 전학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전학은 피곤한 스트레스지. 근데 되게 피곤한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5번, 중학교 한 번, 와. 그리고 고등학교도 살던 데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곳으로 배정받아가지고 와 신난다 이런 기분은 안 들고 야 새로운 환경이네 이런 게 아니야? 전학하면 친구 싹 없어지고 완전 없어지죠. 완전 리셋이야 그래.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또 만나. 그럼 흑역사가 없어지잖아 같이. 흑역사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초등학교 좋다. 2학년이 흑역사가 있어봐 얼마나 했으니까. 뭐 교실에서 똥을 쌌다 이런 건 사라질 수 있죠. 어. 근데 그거는 흑역사는 사라지면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면 애들이 그 시비를 걸어. 처음에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가자마자 이 반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누군가 이걸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걔랑 좀 친해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 평안해. 네, 편하죠. 근데 형들하고 친한 이유지 그게. 전학을 많이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긴 하겠어. 내가 이렇게 눈치 없이 잘하는 것은 전학을 안 갔기 때문이구나. 진우 형이 그런 거는 아마 그냥 한국적 상황, 특수성.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난 그거 치고도 유독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난 진우 형 그렇지 않아? 싸가지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려서 그래서 그런 내가 거 싸가지가 없긴 뭐 없어.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요즘 발언이 약간 세지긴 했지 옛날에 비해서는. 세지고 여야가 길어지고 많아지고. 요즘 상속세 논의하는 거 봤어요? 알잖아, 그죠? 서로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 줄지를 경쟁을 하고 있잖아. 4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가 처음에 상속세를 이야기하던 손경제 같은 이런 전국 방송에서도 상속세를 이야기하던 시절에는 진짜 어목했었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꺼냈어, 아무도. 우리나라가 상속세 세율이 높다는 얘기까지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그때는 상속세라는 건 돈 아주 많은 사람들만 내는 걸로 인식돼 있었죠. 상속세 좀 개편을 좀 해야 돼. 너 뭐야? 부자 편이야? 그러니까 부자 편일 수도 있잖아. 근데 부자 편이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랬었어요. 그걸 왜 끝냈냐면 그러나 나는 내가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지. 라면서 돌을 맞았지. 예. 아니 그렇긴 한데 그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강해졌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예전에도 했는데 진우 형은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해요. 그거는 똑같아. 본질은 똑같은데 애티튜드는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똑같은 얘기를 예전에는 좀 더 폴라이트하게 했다면 왜냐면 지금은 폴라이트하게 했는데 악플을 안 맞으니까 어. 에이씨, 그럼 니는 뭐 역시 내 말이 맞다니까. 네 하고 들어야지 이것들이. 애티튜드는 좀 강해진 거는 같아. 아 그렇지. 옛날에 그러니까 비하면 눈치를 눈치를 안 보고 그러니까 말을 다듬지 않는다. 다듬지 네. 않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요게 요 말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단 덜하는 편이다. 그게 뭐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사실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도 좀 더 강해지고. 나는 이런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폴라이트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이렇게 넘어가면 뭐하라는 얘긴지 뭐 예전엔 그랬던 시간 되면 그냥 상속세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긴지 그렇게 넘어가니까 상속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금제도 자체가 진짜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우간다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라고 불편하게 얘기를 해야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상속세에 대해서는 또 과중하게 내는 것도 사회적인 뭔가 이유도 있긴 있는 거지만 우리가 고칠 건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먹히지. 내가 한번 그쪽으로 치고 나가야 그라운드가 넓어져서 다음에 뛰는 사람들이 넓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 반대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내 주장이 있어. 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세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는 더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반발이 커지죠. 오히려 그거를 그냥 탁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나랑 생각이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서로 다 다르잖아. 그리고 뭐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근거도 다르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약간은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나라는 의심이 드는 정도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사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생각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네. 굉장히 그냥 자기의 편견들이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 강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문을 강하게 닫는다? 하면 뭐야? 왜 저래? 그거 탁 닫아버리는 건데 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생각에 의심을 싹 집어넣어주면 예전에 본인이 진행을 의심이 이제 싹 트면서 뭔가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의심이 안 들고 너무 센 폭탄을 던지면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 이성과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굉장히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 요즘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옛날보다. 그러네. 근데 왜 요즘 왜 어려웠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설득은 어려운 것 같아. 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설득이 안 되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형 화법처럼 어. 형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은 진짜 우간다에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더 낫지. 아니 난 그때는 비로소 저 정도야 내가 뭔데 그러지? 근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이준호 하는 말이 맞는데 말을 왜 저렇게까지 해? 라면서 아예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 그렇다. 그렇죠. 근데 그게 좀 강해진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옆에서 몇 년을 오래 그렇잖아. 길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진우에 대한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게 얘기해도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면 우린 친하니까. 그냥 저 형은 특이한 생각을 했네. 이 정도로 말지. 아니면 맨날 올라야 된다고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저 형은 틀린 말은 안 해. 이 생각은 하지.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감정적인 릴레이션십이 없는 사람은 그 거부감부터 싫을 든다? 수 있어. 싫으면 이성이 마비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자를 사실 해야 되는 건데 따져보기 전에 그냥 싫은 거야. 그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싫기 시작하면. 설득 안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나는 싫은 사람이 하는 얘기도 옳은 얘기인지 아닌지 일단 그냥 네가 싫은 거랑 그거랑은 다른 얘기야. 나는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뭐라고 해도 야 그건 안 되지 뭐. 그러면 이제 너 저쪽 편이야?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거라서 근데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고 어젠가 라이브 유튜브 생각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이준우는 좌편향이던데 그래서 뭔 소리야 막 밑에 서로 왜냐하면 왔다 갔다 난 그 하거든. 댓글이 제일 재밌어. 나보고 막 좌파라고 비난하면 너무 실망스러워. 뭔 소리야?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 딱 하나 들은 거야. 딱 하나. 너무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오냐를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우다 우측에 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면 너는 좌다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왜 남의 말을 그렇게 닫아버리지 하는 게 이제 요즘 시대는 내 편을 찾기가 너무 쉽고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이거를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 나 스레드 하세요? 스레드를 계정만 요즘 있어요.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말 불편한 게 난 광고 글만 뜨던데 거기. 스레드에 이렇게 보면은 한 두세 번 스크롤하고 기분이 확 나빠져서 저는 그걸 끄게 돼요. 왜? 대부분의 글들이 나만 이래?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쪽 써요. 아 강요하죠. 나만 불편해 이거? 나만 막 이러면서 그럼 요새는 댓글 달리잖아요. 너만 불편해. 불편한 거. 그럼 그거 다 차단해버리고 그 느낌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만 대댓글을 달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걸 확고히 하는 거죠 그냥. 싫으면 그렇지. 차단. 어. 서로 얘기 뭐 뜨지도 않지, 맞아. 뜨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은 거기다 댓글 달고 뭔 소리야 너 정신 차려라고 해도 그거 한 번으로 끝나고 더 이상 소통은 안 돼요. 영원히 이제 결별을 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스레드를 보면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흑과 백이 명확하게 갈리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이랑 비슷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만 골라서 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굳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섞이면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아니 않고. 그게 그건 거다, 이거지. 지난번 내 회사에서도 한번 카톡방을 돌렸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그거 있잖아 드레스 사진인데 은색, 파란색, 금색 그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진짜 저는 완전 파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파란색에 그게 왜 파란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대화가 안 된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렇지. 하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하얀색으로 보이고. 저도 파란색에 그 금색 띠인가 뭐 그렇게 보였었어요. 근데 그걸 회사에서 돌리고 네. 너희는 이걸 뭘로 보여? 그러니까 파란색이라 그러니까 장난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장난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진짜. 그래서 넌 진짜 이게 파란색으로 안 보여? 너 진짜 파란색 안 보인대. 근데 그게 한번 뇌가 그렇게 세팅되면 절대 안 바뀐다는 그리고 거야. 그거는 뭐에 따라 다르다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우리가 사실 편견이 강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매우 편견이 강하다 생각보다. 나는 강한 얘기를 들을 때 더 바뀌었던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누군가 내가 예전에 아주 어릴 적 얘기인데 키보드 배틀을 하다가 배틀도 아니지 댓글을 달아줬어. 그래도 부유층들이 소비를 좀 해야 소비를 하고 투자를 좀 해야 나라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로서는 맞는 굉장히 얘기잖아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글쓴이의 답글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도 경제를 똥구멍으로 배우셨군요. 1번 이거 1번. 재밌는데 똥구멍 배우는 거. 부자들이 안 쓴 돈은 은행으로 가서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은 필요한 사람이 대출해서 쓰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쓰고 투자하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초를 모르고 이따위 댓글을 달면 어떡합니까? 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거가 30이고 나머지 70은 그것도 금방 그럴 듯하네.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그 댓글은 기분 나쁠 건 없어. 경제를 똥구멍으로 배웠다 그러잖아요. 똥구멍이 있어서 그래. 그걸 난 그거 신기한데 그런 뭐 그런 어떻게 식으로 배우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있지. 그러면서 나는 이 댓글에 다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반박 논리를 찾으면서 막 이것도 들춰보고 저것도 들춰보고 물어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이 맞았어. 그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런 면도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렇고 기분은 되게 나쁜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면 뭐 내 선생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꼭 뭐 부유층들에게 소비와 투자의 의무를 지우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의 판단이 있거든요라고 하면 당연히 소리하고 있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런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집중은 되겠지만 뒤에 말이 그럴듯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 말도 내가 약간 순화한 거지 굉장히 싸가지 없이 알았었어. 그러니까 싸가지 없지만 그럴듯해서 논리 구조가 그 뒤에서 예를 드신 내 선생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름의 이유는 뭐 그렇지. 네. 뭐 그건 이제 그렇지. 부드럽게 그렇지. 표현했다가 아니라 앞에는 싸가지 없게 얘기했지만 그 논리가 있어 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과 논리를 하려면 그게 각이 지고 모가 질 수밖에 없지. 그걸 자꾸 다듬는 순간 그냥 또 아무것도 아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각만 있는 댓글도 있잖아요. 근데 다독인다는 차원에서 뾰족하기만 해. 약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네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 이놈아. 하나도 안 맞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겠으나라고 하면 뭐 무슨 있긴 뭐 있어.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지. 뭐 이도 알지.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요령을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달면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었잖아. 그 사람도. 그렇죠. 면전에다가는 그렇게 안 할 거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 기분 나쁜 것도 알고 그 요령 찾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예요 그 사람? 어? 똥구멍 얘기한 사람. 누군지 잊어버렸어. 그걸 그 어떻게 당시에는 알았는데. 그 댓글을 달았으니까. 나는 그 기억은 나는데. 이거 뭐 학문이라 그러던데. 학문을 학문으로 외우셨네. 그런 거였지. 논쟁이 취약하긴 하지 우리가 논쟁이. 결과적으로는 고맙지. 그래 그렇게 돌아가는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
그러나 뭐 내 말이 틀렸냐면 그건 아니라 아니 그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액션을 해야 그쵸. 되고 나는 여윳돈을 가지고 액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액션의 촉매는 다르지. 그러나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출 받아서 써라. 아니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돈인데 남는 돈 같으니까 사회를 위해서 써라 하라고 하는 게 그 어느 것도 강요할 수 없죠. 뭐 그런 거니까. 그러나 조심하겠습니다. 뭘 조심해요? 아니, 뭐 말을 막 한다 그러니까. 막 한다고 그러지는 않았어. 아니, 결국 그렇게 들리셨나 봐요. 그런 얘기지. 강해졌다. 그거 한 거지. 아니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너는 별로 옳지도 않은 얘기를 싸가지 없이 해 요즘 특히 더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야 옳은 얘기긴 해. 왜냐면 틀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진우 형이. 아니 틀린 얘기일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그럴 듯한 얘기. 그럴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냐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진 나도 않잖아요. 애매한 얘기는 애매하게 하는데 누가 봐도 이 말이 맞는데 감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논리적으로는 반박을 하나도 안 하면서 불편하다고만 하면 야 그럼 뭐 말을 하든가 그럼 아니면 받아들이시든가 하는데 그 반복되니까 어제도 무슨 그 얘기 좀 하지 않았냐? 구글 지도 이야기. 그래. 그 뭐요? 구글 지도? 아 근데 요거는 얘기하려 그러면 긴데. 길어요. 일이 그리고 커? 언더스탠딩 그 영상을 또 봐야 되고 뭐 일이 그래서 커. 아 일이 커요. 아무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밀 지도를 구글한테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안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글에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 거리 찍잖아요. 그다음 길 찾아가기 치면 네. 도로로 찾아갈 수 없어요. 자동차로 몇 분 걸리는지가 안 나와요. 아.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다 지금 나오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 구글 지도는 안 써왔으니까 그 우리는 불편함을 한국에는 모르겠는데. 뭐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쓰면 되니까 네네. 뭐 많이 안 불편한데 외국인들은 구글 지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여행하기가 매우 불편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런데 네이버 지도 쓰긴 힘들까요? 외국인들이? 한글 뭐 쉽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터페이스 쓸 수는 다른가? 있지만 그 나라 여행 왔다고 그거 네이버 지도를 또 깔고 아니, 그렇지.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왜 안 줘? 네. 그랬을 때 내가 그러니까 그 솔직하지 않은 거에 거부감인 거야. 야, 우리는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우리 기업인데 우리 기업 밀어주고 싶지. 구글이 와서 이거 하는 거 사실은 별로 달갑지 않아. 얘네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며. 그래서 미워서 안 주는 거야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네 감정은 이해가 되네. 그래도 우리나라 관광객 불편한데 좀 생각 좀 해봐야지라고 난 넘어갔을 텐데 이게요 구글한테 그걸 지도를 주면 우리나라의 보안과 방위와 특히 우리나라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가 다 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럴 듯한데요? 그럴 듯한데요? 그러면 주는 다른 나라에는 나라들은 군사 안 시설이 물어주냐는 하나도 거죠.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100몇십 개국은 다 자기네 나라 방 군사 시설에 대한 그건 다 노출시키고 우리나라만 제정신이라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분단 국가고 사실상 전시 상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네. 야 테러리스트 안 돌아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오히려 이제 뭐 내전이나 전 세계가 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위험 노출이지. 그렇죠. 휴전 중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그걸 해야 되고 다른 나라는 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걸 오픈하고 있다고? 진짜 우리나라가 보안과 국방 때문이라면 오픈하는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는 거 아니야. 엔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이게 보안과 관계 있는 거냐? 구글에는 위성 사진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 5,000분의 1 그런 정밀 지도가 있는데 두 개를 결합하면 네. 매우 유용한 지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5,000분의 1 지도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쓰면 되죠. 네. 구글의 위성 사진은 2,500원 주면 다운로드 받는 유료 위성이 있죠. 네. 간첩이 그걸 하면 그럼 똑같은 건데 네. 구글을 막는다고 그 간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할 거면 하지. 네. 그러니까 그래도요. 라고 넘어 그래도요.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면 간첩이 그래도 2,500원 아까워서 안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글 위성 영상은 쉽게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네. 유명하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에 난파되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는 구글 아니면 위성 영상이라는 건 못 구하는 줄 알아서 쩔쩔매다가 이런 게 있네? 라고 우연히 발견하고 그걸로 테러를 할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는데 되게 욕 먹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안 봤거든요. 저는 아, 욕 먹었어요? 진우 형이. 진우 왜? 형이 안보 개념이 없다. 안보 개념이 없다. 이진우는 안보 개념이 없다. 안보 개념이 안보와 보안이라면 그런 줄 그러면- 알아야지 왜 따지냐. 빨갱이네.
혹시 그럴 땐 난 빨갱이야. 지금 뭐안 보고 보안이고 개념이 없는. 안 보게 혹시 화교 소리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 학교라고 이거 왜? 아 그냥 뭐 아니면 다 중국인이래요. 좌파다, 빨갱이다, 뭐 화교다, 뭐 아 어지러지러. 예, 아니면 뭐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던가. 어, 뭔가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돼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내가 놓치가 모르고 게 있는 사실은 있을 뭔가 수 있어. 그 사람은 있던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 지도도 쭉 확대해서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보이고 다만 이제 군사 시설은 가려놓는데 칸을 가려놓죠. 나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구글한테 줄 때도 가려놓은 걸 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안 준다는 그걸 거예요. 국토정보지휘원에서 가려 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구글한테 안 주는 게 그렇게 가린 정보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는 야 가리지 말고 줘 하는데 그건 가리든 안 못한다. 가리든 네. 정밀한 지도는 법으로는 네. 그게 외국으로 반출되면 안 되게 법에 되어 있어요. 네네. 그 법은 중요한 지도를 외국으로 반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든 거야. 그런데 지금은 구글은 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서버를 갖다 놓은 미국이든 어든 다른 나라로 그 정밀지도 디지털 그 정보를 달라는 건데 사실은 반출이지 반출이 그게. 네. 그러나 그 법을 만들 때 취지는 야 이거 외국으로 반출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쓸 수도 있는 중요한 지도야라는 개념이었겠으나 지금은 카카오 지도 외국으로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그게 반출된 거지 뭐야. 카카오 맵이 네. 미국에서 다운로드 받아지죠 인터넷이니까. 네. 그 자체가 반출된 거야 사실 컨셉으로 보면. 뭐 어쨌든 우리는 저는 몰라서 그게 그런데 외국에서 다운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세상에는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법이긴 한데 굳이 반출을 시켜서 우리가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구글에 제공하지 않는 지도의 정보가 뭐예요? 어차피 위성 사진 다 있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야 그냥 심플하게 내가 파악한 바로는 네. 구글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얄미운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금을 잘 안 내잖아. 네. 구글만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데 무슨 싱가포르에로만 돈을 다 보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나쁜 건 나쁜 거고 구글이 이 지도 정보를 안 가져가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구글 맵을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럼 우리 손해잖아. 왼쪽 오른쪽 잘 돌아다닐 수 있어야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도 사 먹고 그러지 외국인들이. 좀 이상. 저도 그 생각이긴 한데 근데 혹시나 내가 모를 뭔가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형처럼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긴 힘들죠. 언더스탠딩에서 그 주제로 네. 또 이제 구글이 무슨 요청을 했겠지.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길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근데 그러면 국방부에 물어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자님이 알아본 바에 따라도 이거 특별한 문제 없지 않냐. 즉 간첩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라는 답에 대해서 테러리스트가 이걸 막으면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2,500원 받고 다운받으면 되는 걸? 이라고 할 때 답을 못 하더라고. 아 국방부에서. 당연히 똑같잖아. 똑같잖아. 다만 조금 편리합니다. 간첩도 인간인데. 이거 간첩도 인간인데 이러면 나왔다. 불편하잖아요. 드디어 나왔다. 저기 퍼시기가 나왔다. 퍼플렉시티? 퍼시기가 나왔다 드디어. 근데 그게 어떤 가장 아티클이 큰거 하나 같네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그럼 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구글한테 뭘 주려면 그걸 개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 논란거리인데 그렇지. 우리는 다른 게 불편한 게 전혀 없으니 네이버 있고 카카오 있으니까 굳이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구글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도 우린 불편한 거 불편한 전혀 것도 없고 네. 그게 뭐 아쉬울 것도 그게 없고. 자주 노선일 수도 있고 네. 그게 뭐 우리의 권한일 수도 있지. 꼭 왜 줘야 되겠어요.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지 멋대로 하는데 네. 우리도 뭐 우리가 이미 있는 법을 왜 니네를 위해서 바꿔야 되니? 라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나 우리 기업이 일본에 가서 얼마 전에 그 다구리를 당했다고 우리는 울분에 빠졌었잖아요. 일본에 가서 라인이 일본 공무원 새끼들이 그 뭐 지네 나라 뭐 지켜보려고 네이버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우리 국민들 들고 일어났었잖아. 네. 공자가 그랬잖아. 인이란 내가 안 겪고 싶은 거는 남한테도 겪게 하지 말고 내가 남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그 일을 남에게 내가 해주는 게 인이다. 네. 야 그럼 월급 좀 많이 줘요. 그걸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줘요. 네.
안 되죠.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치 마음만 있지. 그래요. 마음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 사장 근데 그 마음만 있는지 사장 어떻게 월급을 알아, 줄여서 직원들한테 줘야지. 줘야지.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거야. 그 마음만 있는지도 어떻게 알아? 사실 마음도 없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아니 마음 그렇지. 난 주인 의식이란 말이 제일 싫어. 그럼 주인만큼 돈 주든지. 그렇지. 그럼 나중에 뭐 주인 노릇한다고 이거 뭐 왜 네가 오너십을 갖냐고 그럴 거면서.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떤 직원이든. 사장님. 사장님.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그 돈을 주는데 완벽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300을 준다. 300만큼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난 뭐 좋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아니야. 것보다 적게 일한다거나 혹은 일을 잘 못한다고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보다 일을 더 잘하는 직원이 오면 얘는 더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평균이 맞춰지는구나. 내가 주는 월급에. 아니, 다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근데 주는 돈보다 네.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네. 뽑지를 않아요. 아니 뽑아놓고 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뽑아놓고 후회하지. 네. 그건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직원 월급 주고 써서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사장하는 거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러나 그 차액을 먹는 게 사장 또는 기업 주 또는 주주의 수익 모델이에요. 네. 리스크를 걸고. 도매상한테 100원에 사와서 손님들한테 200원에 팔면서 그 100원의 차익을 내가 먹는 게 그게 수익 모델인 건데 도매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객이죠. 아유 그럼 잘 되시길 바라줘라고 말은 그러지만 그럼 네가 좀 비싸게 사와라? 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아유 저희가 여유가 되면 그러고 싶죠 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대신 많이 사드릴게. 이게 말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는 폴라이트하다고 얘기하지만 폴라이트 할 수도 있죠. 그러길 진짜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게 맞아요. 다만 나 먹고 사는 건 충분히 먹고 살고 최대한 내가 가져가고 난 다음에도 너도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럼 너도 싸게 농사 짓는 방법을 너도 고민해. 시장 가격 200원이지만 가요, 그게. 그러면 내가 괜히 너한테 시장 가격 200원짜리를 3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거는 내 욕심으로도 허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로도 허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시중에서 200원에 파는 걸 내가 300원에 사는 순간 나머지 200원에 파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고 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배임일 수도 있고 내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남는 돈이 있으면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지 왜 거래처를 도와? 불우해서. 거래처가 불우한 것 같아서 불우한 거래처를 돕죠. 가장 불우한 더 모스트 불우 EST인 것 같아서 아니요 못 찾아. more 불우를 못 찾아서. 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지금 안승찬 기자는 구글 지도. 퍼플렉스를 돌아오면서 구글 지도가 왜 멀티가 안 된다고 본인이 자백을 지금 하셨잖아요. 조금만 말이 없는 이유는 예. 다른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멀티가 안 됩니다, 이분이. 진짜 멀티한데. 그래서 내 궁금한 포인트가 그거였거든. 아까 그 얘기 아유. 이해가 안 가네. 해외에서는 해줬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게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이거 한번 있었던 구글에서 한번 했다 이번에 다시 한 거야. 이슈가 있어. 이슈가. 근데 2016년 옛날 그때쯤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두 번째 이슈죠, 맞아. 똑같은 근데 이슈가 옛날에 있었어. 그때 왜 안 해줬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른지 제가 최근 건 팔로우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해줄 수 있다. 네.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한국에 서버를 가져와서 국내외로 반출하면 안 돼. 그렇게 주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는데 그게 그래도 우리나라 내에 있어야 우리가 통제 범위 내에 있지. 구글 너한테 줬다고 그거를 바깥으로 가져가면 안 돼. 어쨌든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보니 이 내에 있어야 우리가 통제 가능해. 그러니까 하려면 서버를 한국에 있어야 돼. 서버 내로 반출하지 마. 서버를 국내에 두고 그 서버에서 반출하지 말라는 게 무슨 외부에서 그러니까 서버를 일본에서 외부로 보내지 말라는 거. 외부로 보내지 서버 말고 물리적인 서버를 물리적인 서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일본에서 접속해가지고 내가 그거 묻는 거야. 물리적인 서버가 한국에 있으면 네.
물론 몽골에 있는 것보다는 관리가 쉽다고 얘기하면 쉬울 수는 있으나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일단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솔직히 뭔가 통제 장치가 있을 것은 같은데 그게 완전히 없는 작동하겠어?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고 밖으로 나가면 통제가 안 되고 안에 있으면 통제가 되면 왜 많은 나라들이 다 그게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고 있어. 왜 많은 나라들? 근데 그러니까. 인도도 반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테러리스트 나라들이 위협으로.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서버를 두는 걸로 협상을 많이 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협상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반대 얘기를 할게 지금부터는 또 요청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황 찾아본상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가 없는 나라야. 뭔가 필요는 해. 근데 너한테 모든 걸 주기는 싫으나 싫어. 그럼 구글도 그러니까? 그럼 쓰지 말든가. 구글 맵 없으면 니네 국민 되게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마음 바뀌면 연락해. 그러니까 그러겠지. 조금 힘이 센 나라는 어쨌든 서버를 만들어. 그래서 서버를 만들게는 두더라고. 그래서 반출하지 마. 만약 반출한 게 걸리면 우리가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된 나라들이 있고 네. 아닌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몰랐던 새로운 사실인데 그건 협상력이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서버가 여기 있는 거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글한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구글은 그게 싫은 거야. 과세당하기 싫은 거야. 과세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서버가 있으면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번 돈을 다 여기다 세금 내야 되거든. 결국은 그래서 너 지도를 가져가려면 세금을 내라. 그 말이죠. 그런 이거잖아요. 말이에요. 그 그런 말이죠. 말이고 보안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보안은 핑계고. 아쉬운 나라는 구글도 그냥 두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뭐 싫으면 말든지 관둬라 하는 나라는 그냥 내팽개쳐 배째라고 두는 하고 거고. 그냥 받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런 그냥 거야. 완전 힘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외교 관계는 힘의 관계지.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을 해서 받아낼 건 받아내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니네 세금 안 내서 그래라는 것보다는 보안이라는 타이틀이 그래 나는 문제는 나는 팩트를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구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조세 회피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나라는 구글 네, 서비스가 이해됐어요. 아쉬우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히 카카오가 있고 네이버가 있으니까 구글 지금 지도 없어도 그 상관없는데. 외국인은 안 불편하니 세금을 거두라고 합시다. 내라고 합시다. 우리도. 앤드 우리는 구글 위성 지도에서 우리 군사 시설이 보이는 게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한반도는. 나는 국방부 차관인데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글하고 협상력이 있으니까 야 구글 지도에서 한국에 있는 보안 시설들은 좀 지워. 마우스로 지워. 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쟤들이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쟤들도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처럼.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으면 이겨라 국방부 화이팅. 야, 나 해줬을 거라고 나도. 그걸 뭐 이렇게 그 그런데 안보상의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 근데 그걸 안보상의 이유라고 하니까 궁금도 하지. 그래서 내가 괜히 까탈스럽게 하는지도 몰라. 야, 대충 주기 싫어서 그냥 보안과 안보라고 우기면 더 뒷말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하려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너도 국민으로서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뭔가 이렇게 왜 딱 떨어지지가 들추니? 않네. 이게 뭐가 그런 안보상의 이유도 있을 거는 같고 나도 한데 자꾸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진짜로. 있을 거는 근데 같은데 우리가 뭐가 딱 모르고 떨어지지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않네. 뭐 찾아봐도 자꾸 딱 그렇죠. 맞아요.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 나도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왜 다 아니, 오프냐?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그 누구도 반박하기는 어렵죠.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바보야? 왜 줘? 라고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없는 그럼에도 다른 나라 한다고 불구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만의 아니에요. 특수성이라는 게 0.1%라도 있고 그게 만약에 안보와 관련된 거라면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런지도 읽은 모르겠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정사정포라면. 이런 예가 있더라고.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는 예였는데 어떤 북극에 하여튼 진짜 추운 마을이 있대. 무슨 마을 이름이 있는데 그 마을은 25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야 여기는 비가 온 동네가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집 비가 오는구나. 이게 물이 젖어 있었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비라고 생각 안 하고 누가 물 뿌렸나? 누가 물을 뿌렸구나 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기대값은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아니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250년 동안 없었으니까 물이 젖어 있으면 그냥 누가 물 뿌렸나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야 우리 동네는 비 오는 일은 죽었다 깨어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네. 어떤 사람은 그게 한 2,500만 분의 1의 확률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 집을 갔는데 또 물이 뿌려져 있어.
너 물을 뿌렸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대값을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번을 봐도 이거는 다 10번이 물 뿌린 뿌렸다고 거야. 생각하다. 근데 2,5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집이 또 있으면 2,500만 분의 확률이 갑자기 올라가죠. 확 올라가고 한 11번 정도만 되면 아씨 비 왔구나. 비었고 50% 정도 그렇지. 확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확률이 매우 작게 생각했는데 작게라도 생각하면 작게라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네.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누군가 달에서 치즈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때도 확률이 0이라고는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라. 마라. 아, 그럼. 그런 그렇지. 표현이 있더라고. 이게 야, 그렇지. 달에서 치즈를 가지고 말이 돼? 그런데 그래도 그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 근데 아무튼 테러리스트하고 사정포는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는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지만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Exactly. 근데 장사정포는 아예 예방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우리는 위협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아직도 나는 왜 안 주는지 아니, 장사정포가 나도 안 되는데 안 솔직히 되는데 진우 형이 안 좀 더 되는데 가까워. 장사정포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보자는 거지. 아니 난 보안을 해도 되고 우리만 해도 되고 괜찮은데 아니, 나는 다른 모르겠어. 나는 국방부가 싫은 것도 아니고 국토정보지휘원이 싫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논의 구조가 야 보안이야? 보안이면 뭐가 문제인데 그래? 라고 해서 파고들어 줘야지. 그래서 보안은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야? 과세의 문제이거나 혹은 구글과 다른 협상의 문제이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 구글한테 얻어내고 싶은 게 다른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달라고 졸라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카드로 쓰는 일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런 걸로 쓰고 있는 거구나라든가 그걸 국민들한테 밝힐 수 없다면 하여간 그냥 우리를 좀 믿어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참읍시다. 이든가 뭔가 알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설명이 오가는 사회여야지. 보안이야 국방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래?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고 불원 문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가서 고문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빨리. 뭘 말로네 맞는 얘기구만. 아니 자꾸 여기 네 명이 다 맞는 얘기를 그렇잖아. 그런 거니 우리의 그 논의의 사회 논의의 수준의 정밀도는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항상 몰려가고 가고 야, 지금 당연히 구글한테 그거 주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그러니까 원래 얘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진우 형이 요즘 합법에 대한 얘기였다가 이제 갑자기 글로 그러니까 화법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반은 말하는 대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좀 없기도 하고 주변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숫자가 비율이 줄어드니까 간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한두 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확률도 적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는 면이 왜 없겠어. 난 그것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건 당연히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래야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개미라는 소설 있잖아. 개미. 네. 베르나르 한국에서만 유명하다는 유명하다. 그 개미. 진짜 그거 진짜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그렇게 대박 났다는. 그 한국에서만 대박 났으면 됐지. 우리나라는 꼭 글로벌로 대박 나야 꼭 책이라도 하나 열어보고. 근데 그 책 보다가 제 인상적이었던 게 개미는 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서 하여튼 나왔던 소설입니다. 배웠던 개미는 네. 무슨 페로몬 하여튼 이 페로몬? 더듬이에 무슨 화학 작용으로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소통을 말로 하잖아요. 네네네네. 말로 하니까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걸러서 듣잖아요. 말이라는 매개체가 중간에 있잖아. 네. 근데 걔네는 이 더듬이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 내가 그대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몸에서 나오면 왜곡 없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공포가 똑같이 싱크로나이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이. 그래서 개미들이 집단적으로 뭘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명이 공포를 느꼈어. 공감이. 그러면 걔에게 뭘 호르몬 쫙 내면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야. 아. 다 똑같이 생각하고 마음이 느끼니까. 전달되는 거구나. 마음이 전달되는 시스템. 야, 그럼 그래서 그럼 큰일 나는데. 큰일나요. 아 근데 큰일 나는 거야. 생각이 아니고 마음의 전달이잖아. 아이, 그 큰일 나. 마음. 생각과 생각이 마음이지. 생각이 마음이지. 내가 형들하고 지금 10년간 친한 이유가 뭔데? 근데 그래, 생각과 마음을 다 각자 감추고 살기 때문에 친한 건데. 오늘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 이게 마음이라는 봉숭아리 게 전달돼봐. 다 좋진 않지. 안 좋은 그렇지. 마음을. 당연하지. 안 좋은 그걸 마음. 보고 진용이 이게 13년 지내갈 수 있는 만약에 이유가 되면 뭐야? 정말 PD 마음 전달이 안 되잖아. 이상적인 사회가 될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오해하는 게 없이 완벽한 의사소통.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좋게 오해요. 좋게 아니, 오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확인하러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혹시 있고. 이렇게 아니, 이야기하는 그래서 거 맞아? 이게 한국이 아닌 우리 사람의 언어가 언어가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일이야. 이게 훨씬 아니야. 효율적인 방식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왜곡이 되고 아니 표현을 잘하면 큰일이야. 큰일 난다니까요. 아니, 아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의사를 아, 진짜 큰일 나요.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면 세상은 망해. 그렇지. 아니 이 형 뭐, 어디 이 새끼야?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 그런 생각 어릴 때 해본 적이 그럼 되게 뭐. 신기하다. 야, 여자친구랑 어떻게 만나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그치.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요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서 저 새끼가 나한테 뭘 원하고 저런 얘기를 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페로몬을 전달하면 아 그렇게 그렇구나. 선택적인 게 아닌 거지. 그냥 내 생각을 아예 까놓고 그러면 그거는 싱크로나이즈. 그건 배고파 위험해 추워 맛있어 이런 것만 얘기하게 되면 너무 모르겠는데 딱 근데 좋겠는데. 개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개미가 뭐 뭘 생각이 있겠어. 네. 근데 사람은 사람은 더 너무 복잡하지.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럼 이게 그대로 전달돼. 내가 요것만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러면 더 전달했어. 각각의 개체라는 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만든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의 발명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내가 보다 중간에 말았는데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상황이야. 내 남자 주인공 아니야? 근데 남자 주인공 처음으로 하나가 뭔가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우연히 갖게 됐어. 은행에선가 뭐 그렇지. 하면서 근데 은행에 가서 건가? 그 사람들은 그 은행 가서 내 돈이 예금 있으니까 1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원은 확인도 안 해.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을 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100만 원밖에 없는데 2천만 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원이 형식적으로 자기 계좌를 보다가 100만 원밖에 없는 분이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은행원이 저희 은행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2천만 원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여기는 100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가끔 고장이 나요. 예, 2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더라고. 그럼. 그러면서부터 이제 거짓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짓말의 탄생. 와. 그런 드라마에서의 회사 생활은 되게 재밌어. 뭐 사장님 오늘 더럽게 재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오가고 나도 너도 똑같이 생각해.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거죠, 그거.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걸. 이런 멘트는 여학생들 옛날에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많이 하고 그랬지. 우리 인간 소개팅 해보셨어요? 소개팅 해봤죠. 인간들 사이에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오해들이 많다. 소개팅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 했지. 그런 나가서 애프터는 안 오겠다. 비트게인슈타인의 언어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철학가니까 또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막 개미 얘기하고 막. 저건 차라리 먹혀. 공대 오빠들은 나가면 연력학 제2 법칙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온다니까. 어머. 그 내가 얼마나 경쟁력 먹혀. 있겠어.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진짜? 한 번도 안 저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계속 CC라서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소개팅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죠. 외모에 별로 그렇죠. 자신이 없으니까 어차피 딱 가면 한 3초 만에 결정 나잖아요. 그래서 미팅 굳이 거기 나가서 내가 미팅도 안 마이너스를 해봤어요? 미팅도 안 안 해봤어요. 했어? 제가 의외로 낯가림도 심하고 쑥스러운 게 많고 클럽만? 그래요. 클럽만 자유 헌팅? 클럽은 뭐예요? 자유 경쟁. 나이트클럽. 아 거기도 자유 경쟁 시장. 가서 헌팅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뭐야? 아 내가 진우 형 얼굴이었으면 했겠지. 아니 나도 나이트를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이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좀 구경하고 싶어서. 이제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길래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부탁해서 아. 낮에 한번 들어갔다 본 적 있어. 너무 궁금해서? 궁금해서. 옥타고? 옥타곤을 갔었어. 오후 1시쯤에.
낮에는 아무도 못 가볼 텐데. 점심 접대해드리고 나 좀 구경시켜줘 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거 얘기해줘요. 쭉 돌아보는 예전에 게 보고 와서 있었어.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그때 갔다 왔다고. 나이트. 거기 기도라고 하는 그렇지. 그 거기서 계신 분들. 경호원 위험 종업원 그게 불이 켜져 있으면 근데 되게 다르지 않나?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동네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새벽에 막 나오고 막 초저녁에 줄 길게 쓰고 그건 봤는데 나이트 제가 아는 분 중에 나이트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이트의 성공 요인이 너 뭔지 알아? 얼굴이 잘생기거나 화려한 말기수가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끈기라는 거야. 끈기. 그 끈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이트 하면 나이트의 목적은 이제 남녀가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서로 계속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이 남자 괜찮아, 이 여자 괜찮아 하고 막 떠나가고 네. 안 시도했다가 뭐 실패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나이트계의 속성은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1시간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압박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템 버티면 고르는 것 같다. 그러면 늦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게 늦게 가는 게 좋고 일찍 가도 처음에 안 됐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야. 늦게 가면 근데 그런 끝까지 사람들만 버텨야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어차피 버티면 뭐. 막판에 뭔가 서로 선택하려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선택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일단 같이 나가서 포장마차로 가면 포장마차 거의 한 순대국밥집 7-80%의 성공 확률이 된다. 거기서 뼈장국 먹으러 가죠. 뼈장국. 뭐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게 재밌었어. 마치 왜 기다리면 내가 선택할 때 쭉 앞으로 가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 근데 처음에는 못생겼어. 뭐 이 과일은 아니야 하고 쭉 지나가다가 끝이 다가오면 조바심이 나서 일단 뭐든지 내가 골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 번 고르면 넌 끝이야. 그러면 끝까지 기회가 남아 있어도 대충 골라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선택은 어쨌든 해야 돼. 그런데 왜 나이를 먹을수록 더 결혼 파트너 찾기 어렵다고 그러지? 그 나이를 먹은 남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눈이 높아지니까. 안 찾아도 되는 어제도 거지? 그 얘기가 그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게 굳이. 근데 나이트에서 그 부킹하고 만나는 거는 일회성 만남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양쪽 모두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강한 의무감과 의무죠. 이유가 있고 네. 여기는 굳이 결혼을 무조건 언제까지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형사처벌이에요. 뭐 이러면 이제 아우씨 어떡하지? 무슨 수를 써도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뭔가 나의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 내려놓으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11시까지 술 먹는데 뭐 어쩌고 뭐 그래 그런 잔소리 하며 뭐 이런 것들을 굳이 감수해야 되나? 그러면 왜 절실하지 않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욕이 떨어져서 그런다. 그런 그렇기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현명해져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걸 이제 나이 먹으면서 서서히 진짜 깨닫게 되는 거지 거꾸로. 그렇죠. 게다가 폴인 러브가 사실 잘 안 되잖아. 콩깍지가 잘 안 씌워지는 거지. 나이 들면 왜 그럴까 왜? 콩깍지가 딱 씌워져야 이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서 어떻게 보면 혹하듯이 결혼하는 건데 그게 너무 잘 안 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문제 아니야? 냉정하게 보는 거야.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보이지. 그렇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아. 결혼이랑 네. 책 쓰는 거는 네. 멋 모를 때 해야 돼. 저도 결혼은 한 2차 성징이 왔을 때 그냥 너무 빨라.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중해지면 신중해질수록 네. 안 하게 돼. 4차 성징이 곧 올 겁니다. 가사성징 뭘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는 제7의 전성기 같은 거야. 3차 어딜 가요? 점심 약속 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됐네. 그죠? 갑자기. 가시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요.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생각 멀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멀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찬이 형 회사 직원들한테 늘 그 얘기 해주거든요. 뭐요? 니네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다 대표님. 못 듣는 거. 안 듣는 거 아니다.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진짜 못 듣는 거 아니야.
안 듣는 거 아니야. 못 들은 거야 진짜로. 아니 얘기를 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많아. 뭘 얘기를 했다는 거야 대체? 카톡에 남겨야겠다. 근데 저는 제가 잘 못 든 게 많으니까 그거를 너 왜 나한테 보고를 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가 못 들었구나. 아니면 들었는데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그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나 분명 못 들었는데. 다 들리는 혼잣말 있잖아. 나 분명 못 들었는데. 언제 얘기했을까? 뭔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그 리스크는 감수해야죠. 그죠? 난 근데 그래서 그런가 봐. 난 다 기억해. 다 기억해? 악용되는 게 싫은가 봐. 다 기억해. 뭔가 악용된 사례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기억 못하는 것도 많거든. 많죠.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증거를 들이밀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근데 또 굳이 거기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빨리 해결하면 말 해야지.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는 건 잘못을 따져서 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우 형이랑 오히려야 재발이 방지되지. 예를 들면 진우 형이랑 나랑 그때 녹화날을 하나 잡았는데 요실금이 병인데 재발이 방지되겠습니까? 그 요실금이에요. 그게 노상방뇨라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만 요실금 저도 똑같아요. 그거를 원인을 찾는 건 일단 그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는 타이틀 아까 국가 보안을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벌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진우 형을 어떻게 벌하냐고 내가 뭐 벌을 못해도 무슨 뭐라고 할 수는 있죠. 그건 있어. 목에 힘 뻑 주고. 그건 있어. 솔직하게 말하란 말이야. 그건 있지. 왜 평소에 이렇게 솔직하라면서 왜 이번엔 솔직하지 못해요? 본인이 까먹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근데 또 그럼 또 아니야 분명히 그럴 리가 없어. 지적하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 진우 형도 진짜 솔직하지 않은 거 정말 싫어하는구나. 나 되게 싫어해. 솔직하면 용서가 되지. 그럼 위선이 제일 싫어. 모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 좀 잘못을 할 수 있고. 그럼요. 둘 다 가지려고 하니까 싫지. 가시죠. 자긴 다 가졌으면서 얼굴도 가지고 학벌도 가지고 야 사람들이 알잖아. 돈도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자긴 다 하시는데 가졌으면서 이제는 보시는데 어디 그렇게 유튜브에 얘기해. 댓글 뭐 이상 누구 닮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 닮았다고.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너무 말도 안 돼서. 누군데? 누군데? 말해봐. 말이 되는지 안 기억이 되는지 안 알아. 나. 차은우 이런 아니 그런 쪽이 아니라 그렇지 그런 말이 안 되지. 난 자꾸 방시혁 씨 닮았다는 글이 올라와서 에이씨. 에이씨. 누가 댓글에. 예. 작가님을 보고 방시혁 닮았다고? 응. 아 본인이 네, 닮았어요. 방시혁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가시죠. 네. 끝.